혹시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요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ESG 경영 기업 하면은 어떤 기업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 테슬라는 ESG 경영이라는 트렌드에 힘입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할 정도로 이 정도의 큰 기업이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인다고 할 정도 수준의 정말 놀라운 차트를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ESG 경영하면은 이 테슬라 말고도 일반적으로는 파타고니아나 올버즈 같은 친환경적인 환경에 포커스가 맞춰진 기업들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환경이 아니라 사회와 지배구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기업들이 보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공정하고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양성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성별 또는 인종 또는 장애 여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한 젠더나 장애 그리고 인종, 국가 또 성적 지향성 이런 것들이 바로 다양성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다양성에 해당하는 흑인이나 혹은 여성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약자이자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이런 소수자, 약자를 채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988년에 태어난 남성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2명은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난 같은 성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연도에 태어난 남성들끼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만약에 여성이라면, 만약에 196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또는 장애가 있다면 또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러한 다양한 시각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고 이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 조직의 창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직의 창의성이 높아지게 되면 보다 창의적인 제품, 보다 창의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